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 지난 10여 년 동안 비수도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수도권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들어 수도권 규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특별법 등 각종 특례법들이 등장하면서 규제가 풀린 경기도 면적은 4,070제곱킬로미터, 대구시 전체 면적의 5배에 육박합니다. 19대 국회 계류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도 4건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이재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국비를 지원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도에 비해 대구 경북 지역은 실적이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만을 믿고 있다간 수도권 규제 완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대구 경북의 인프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이전에 실질적인 지방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저도 계약법에 정부 계약법에 대한 거를 냈습니다만은 그런 법안들을 좀 정비를 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구 경북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공표됩니다. 대구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가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정보는 보육 과정, 보육 비용, 예결산 등 6가지 항목인데 특히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명단도 공개됩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달 5일부터 31일까지 보육비용과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국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외국인 토지 소유 면적은 경북이 3,632만 제곱미터로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넓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187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대구와 경북 모두 지난 2, 4분기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FC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오늘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강등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경남을 이겨야 했던 오늘 경기. 하지만 결국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과의 맞대결로 펼쳐진 대구FC의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최종 40라운드 경기. 지난 강원전의 여파가 남겨졌는지 몸놀림은 무거웠고 승리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습니다. 90분 내내 뛰고도 결국 0대0. 강원이 제주에게 승리하며 이미 자력 12위를 확보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골 결정이 이게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정말 대구 시민들을 죄송하고요. 그래서 감독으로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2부 리그인 챌린지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대구FC. 낯설지만 냉혹한 현실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내년 시즌은 챌린지에서 잘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더 많은 팬들이 축구장을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스 쪽에서 많은 육성을 해가지고 대구가 뿌리부터 좀 더 탄탄하게 팀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014 시즌 챌린지 리그를 준비해야 하는 대구FC. 시즌 중반 팀을 맡았던 백종철 감독은 강등이라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쯤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88고속도로에서 서로 마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탱크로리가 정면 충돌해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49살 정모 씨와 31살 이모 씨가 숨지고 52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환자와 직원 수를 부풀려 신고해 요양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경주 모 의료재단 전 부이사장 58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 4명은 환자와 직원 수를 부풀려 병원 등급을 조작해 보험금을 더 타내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5년 동안 요양보험금 9억여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입원료 차등제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두는 등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김 씨의 범행은 특정 범죄의 재범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전자발찌의 기능을 못하게 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살고 지난 4월에 출소한 김 씨는 오는 2018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의무자지만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외출하거나 방전시켰다가 기소됐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시설 인프라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에도 개인 갤러리가 하나둘씩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시 도심 음식의 거리에 들어선 사진 갤러리 유한사랑. 지난 8월 정년 퇴임한 안동대 임세권 명예교수가 사재를 들여 마련한 20평 남짓한 개인 갤러리입니다. 개관 기념전으로 수십 년간 하회 마을의 모습을 기록한 내 기억 속의 하회 풍경을 전시한 데 이어 지금은 안동대 교수사진회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기록을 해나가는 겁니다. 갤러리가 그걸 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아지트라고 그럴까? 최근 안동시 외곽에 준공된 오제이 미술관. 미술관장인 권호준 조소 작가가 손수지은 개인 갤러리입니다. 지금은 회화, 조각 등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식 개관 후에는 소규모 야외 공연도 정기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3년 전에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었어요. 나는 아빠 작품 중에 3월의 기억이 가장 좋아. 그 작품 속에 스토리, 얼마나 이야기를 해주느냐. 사립미술관으로 지정받은 예천 신풍미술관은 2010년 개관 이후 다양한 기획 전시와 함께 이웃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림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휴식 공간으로 이웃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기관의 갤러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개인 갤러리는 예술인들은 주체적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들은 부담 없이 향유하는 일상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 임상병리사들이 오늘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가정 10가구에 연탄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복원의 날에도 228 기념공원에서 대구 시민들을 위한 무료 혈액형 검사 및 혈당 검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울진, 백암온천 등 5곳을 12월에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백암온천은 무색무취한 알칼리성 온천으로 불소와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들어있고 인근에 월송정과 망향정, 겨울철 대게를 맛볼 수 있는 호포항이 있습니다. 백암온천 외에도 수안보 온천과 월출산 온천, 동래 온천, 오색 온천이 입과 몸이 즐거운 건강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컨벤션 뷰로가 지난 10월과 11월에 한 대구 대표 관광 코스 체험 공모전에 입상작 44점을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4개 관광 코스와 관광지 3곳 이상을 방문한 뒤 체험기를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작품으로는 대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하이파이브 팀의 대구 다채로움 여행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입상작은 대구관광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북도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흡연율은 포항시 남구가 31%로 가장 높고 음주율은 상주시가 6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영남대 등 지역 의과대학과 6년 동안 성인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경주시가 21.3%로 가장 낮았으며 음주율은 영덕군이 38.3%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우울감 경험률은 김천시가 8%로 가장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포항 북구가 34.6%로 최고인 반면 울릉군이 16.9%로 최저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겨울철 도로공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가 발주한 17개 도로사업장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관계 공무원들에게 추위에 취약한 공사는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일정 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가 잘 얼어붙는 곳에는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충분히 현장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각종 임금과 자재, 장비 대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텍 김승환 물리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승환 교수는 마취와 의식 등 뇌과학 응용 연구를 선도해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